어쨌든 재미있게 좀 유머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주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되게 심각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셨나 봅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 선임 과장이 방첩사의 비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0시 5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령은, 즉 이 방첩사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2분 2초간 통화했다. 결국은 선관위를 장악하면서 검찰이 올 거니 기다려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러한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와, 이거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네. 팩트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대령급 8명한테 1처장이 지시를 했는데 정성우 1처장이, 근데 그 중에서 5명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 거고 처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정원이랑 검찰이 와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독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검찰이 그 이전부터 이 사안의 핵심, 계엄의 가장 핵심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국회 장악, 다른 하나는 선관위 서버 장악. 근데 선관위 서버 장악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 진술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국정원으로 나오는데 검찰이 올 거다는 검찰을 수사기관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검찰 아예 지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명의 대령들의 진술이 확보됐고, 두 번째는 아까 국정원이랑 검찰이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통화 이후에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전에 검사 2명이 고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통화한 거는 과장이니까 부장 검사고 그 안에 아마 그 선임 과장 아니 다른 과장들 같아요. 부장 검사 2명이 최소한 현장으로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실제 이렇게 선관위로 출동을 했습니다. 네네, 선관위로 도착한 여부는 출동했다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보가 있다. 출동한 거는 확인이 된다는 게 이제 처음 오늘 의원들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와 통화를 한 다음에 선관위에 결국 출동한 것으로 맞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사실 추미애 의원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검찰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랬죠. 그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1월 21일에 검찰이 갑자기 그 선관위 관련 피소 사건이 4건이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그걸 하나 다 병합시켜 갑자기. 그래가지고 요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11월 21일 날 똘똘 뭉쳐가지고 안양지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11월 21일이 무슨 날인지가 우리가 검찰 수사할 때 파악해야 돼. 자, 이 사건에서 11월 21일 날 안양지청으로 똘똘 노태하건 4개를 안양지청으로 보냈는데 안양지청이 어디냐? 바로 선관위 관할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안양지청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12월 4일 계엄 실패 직후에 이거를 경찰로 투하합니다. 과천경찰서로. 과천경찰 싹뜨거 그래가지고 경기 남부청인가로 또 보내. 그러니까 뭐냐?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파놨던 이 트랩을 계엄 실패 이후에 경찰한테 다 넘긴 거야. 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오해받을 뭔가
심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은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침탈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방첩사에 김대우 전 수사단장하고 정성우 전 1차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내란 혐의 피의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사람이고 정성우 전 차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선 먼저 지금 본인들이 행동을 하면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의 확실한 것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 사태의 전모는요. 네. 아직도 나올 놈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것 같습니다. 바뀌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봐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라도 내가 윤석열이 돼 보면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했는데 군사령관 몇 명 붙들고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돼서 개입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세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국정원, 네. 하나가 검찰, 믿을 만한 검찰 구성원, 검찰 전체가 아닌 거예요. 검찰의 어떤 부처의 누구겠죠? 그리고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오비 동원해서 잔인하게 이제 위험 인물들 처단한다고 할 때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는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정과 작은 단서에 의해서 검찰도 개입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개입된 것 같습니다. 거의 확증이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네. 이건 계속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불은 지피나 야, 이 전모가 다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멀었다. 아, 예. 우리 열심히 저렇게 해야 하는 되겠다.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하자.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최상목 대행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거부권 행사했는데 시작됐다니까요. 저 검찰에다 하면 계속 자기들 것은 은폐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뭐 이거 넘기는데 그래서 저러한 것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계엄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을 해서 네.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 용서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의원이 내란 특검 아니면 안 돼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일단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공수처를 없애자고 지금 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런데 그 와중에 공수처를 못 믿는다는 취지로 야 니네 윤석열 그 수사하고 남은 건 꼼쳐놓은 거 있지? 내놔. 그러면서 다시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오늘 오동훈이 네, 검찰을 또 검찰 검찰 중장 심우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앞으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경호처 그래서 아마 좀 지켜볼 포인트가 경호처 되지 김성훈 않을까. 차장에 대한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검찰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수처에서 이제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고요. 최상목 대행은 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안 하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내가 책임을 절감하는데 진짜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네. 그 관료라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했지만. 예. 말씀했지만 김갑수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공무원 조직이 아직도 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끔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누군가에 의거해서 대행에 의거해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난 두 분 다 잘하는데 마은혁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런 의견이 제법 지금 있다고는 듣는데
지금 한덕수가 지난번에 국조 그 청문회 때도 개근하고 아픈데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한덕수 대행은 네. 근데 최소한 문제는요. 국무회의에서 안 됐다. 네. 솔직하게 말은 했다. 그럼 여러 가지 사과성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은 안 듣겠다. 헌재에서 한덕수를 인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글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상목은 기다린다는 게. 거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준엄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동안 행태만 갖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추정을 해봐도요. 아니, 마은영 임명 안 한 게 위헌인데 세 개를 더 잘못한 거 아니야 한덕수는. 우리 그렇지. 최욱 씨가 네. 매불쇼에서 저보다 왜 최상목 탄핵 안 시키냐. 탄핵 안 시켰냐 해서 그게 더 우리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요즘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제일 최상목을 많이 조지고 있다고. 제가 매일 조져요. 이제 또 칭찬을 그렇지만은 받으셨군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맞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를 하나 해주자면요. 네. 최상목은 굉장히 선명한 처신을 해온 것 같아요. 내란 대행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네, 나한테 그쪽에 섰어. 그런데 이게 또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비교적 자기 살고자 하는 이게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로 대선 치르는 게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대행을 하더니 이제는 유보로 발전시켜 진화시켜가지고 유보 대행까지 해버리잖아요.